멈추기나 할까 싶게 퍼붓던 빗줄기가 그치자 매미소리와 함께 햇빛이 쨍하게 비치는 날씨가 찾아왔네요. 본격적으로 여름이 오나봐요. 더위에 지쳐 축축 처지는 여름. 선풍기 탁 틀고 침대에 누워서 BGM으로 김피치의 좋아서 하는 라디오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김피치의 좋아서 하는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피치입니다. 앞에서 날씨 얘기를 했어요. 이번 장마는 비가 꽤 왔죠. 하늘에 구멍 났나 싶었어요, 정말. 바가지에 물 떠가지고 하늘에서 내던지는 듯한 느낌? 비가 계속 오니까 광합성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속으로 비가 오던 날들에는 우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요새 비가 잦아들면서 해도 많이 보고 하고 싶은 산책도 해서 기분이 꽤 좋습니다. 방금 날씨를 찾아보니까요. 주말에도 서울에는 토요일, 일요일 둘 다 비가 온다고 하네요. 불확실한 선약이 예전부터 하나 잡혀 있는데 파전을 먹으러 가자는 약속이에요. 비 올 때 파전 좋죠. 파전 먹고 싶은 거를 비 핑계 대고 먹는 것도 같지만 지글지글 파전에다가 뭐를 한잔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파전에 동동주, 막걸리 뭐가 좋으세요? 혹시 아나요? 제가 먹으러 가자고 꼬실지? 이러다 엄마랑 먹겠죠. 지난 방송 관련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간만에 올렸죠. 지난 방송 편집하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일단 컴퓨터를 포맷한 상태였어서 새로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깔았어야 했어요. 음성 파일 편집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글씨체도 다시 다 다운받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 이거저거 새로 까느라 하루라는 시간이 꼬박 걸렸습니다. 듣는 건 진짜 순식간이죠? 폰트의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던 게 뭔지를 까먹은 거예요.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알게 된 게 제가 예전에 쓰던 게 옛날 사진관이라는 글씨체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구하지 못해서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사용한 글씨체는 별빛차라는 글씨체인데요. 어떤가요? 바꾼 게 괜찮나요? 조금 더 자리를 잡으면 로고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배경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2017년 계획 및 목표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물어본다 했었죠? 생각해 보셨나요? 올해 초 2017년이 시작될 때 내가 챙겨가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매해 연말이나 연초에 한 해를 정리하고 되돌아보고 계획을 세우고 일기장에 기록을 해두는데요. 올해는 계획 세우는 걸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생각도 딱 안 나요. 그냥 매번 똑같은 것들도 있죠. 살을 빼고 영어를 잘하고 등등등.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하고자 하는 것들, 생각한 것들에 닿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규칙적이지도 않지만 이렇게 뜨문뜨문이라도 라디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꼭 하고 싶은 건 글을 쓰는 거예요. 저는 사실 겁이 좀 많은 성격이에요. 라디오를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고 글을 쓰는 것도 문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 제가 하는 생각에 대해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는 과정 자체를 아직 즐기지 못하는데 올 하반기에는 질을 떠나서 길이도 상관하지 않고 글이라는 거를 꼭 써볼까 합니다. 그 결과가 설사 소위 똥글이라고 불려지는 수준일지라도요. 우리 올해 연말이 되었을 때 서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고 서로 물어보고 얘기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반기를 보내고 싶은지 사연을 통해서 얘기 들려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도착한 지 조금 됐어요. 늦게 소개시켜드려서 죄송하고요. 사연을 2개 읽어드릴 건데 둘 다 한 분이 작성해주신 내용입니다. 구독자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김피치님 안녕하세요.
폰으로 하는 거라 좀 두서없을 텐데 잘 정리해서 읽어주실 것 같아요. 그냥 읽을 거예요. 제가 좀 소심해서 누군진 말 못하고 구독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 제가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 청취자들이 DJ님 부를 때 이름 뒤에 D를 붙여서 부르는데 김디님, PD님, 치디님 어떤 게 좋으신가요? 또 방금 라디오를 자주 듣는다고 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읽히면 민망할 것 같아서 사연을 항상 보내고 싶은 맘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라디오 사연을 보내는 게 처음이에요. 지금도 되게 길게 써서 안 읽을지도 몰라요. 유유. 좀 떨리기도 해서 횡설수설 했는데 제 진짜 사연이 따로 있거든요. 제가 진짜 소심해서 이렇게 쓰고 다음에 또 보면 진짜 사연 읽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여워요. 사연 받고 나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우선 이렇게 사연을 처음 작성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첫 사연의 영광을 저한테 안겨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횡설수설 한다고 하셨는데 횡설수설 맞는데 그 설레는 기분이 느껴져서 정말 기분 좋고 마지막 말도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사연을 쓰고 싶어요가 아니라 진짜 사연 읽고 싶어요 라고 긴장을 해서 실수를 하신 것까지 마음에 듭니다. 그래도 사연 읽는 건 제 역할이니까 제 지분은 노리지 말아주시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애칭으로 불리고 싶냐 물어봐 주셨는데요. 글쎄요, 뭐가 좋을까요? 김디님, 피디님, 치디님, 뭐가 잘 어울려요, 여러분?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저에게 어울리는 애칭을 지어주세요. 두 번째 사연은요, 동일한 작성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며칠 전에 보냈었는데 생각해보니 정작 쓰려던 말을 안 쓰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쓰다가 긴 것 같아서 그대로 보낸 것 같네요. 라디오 방송 중에 보내는 문자같이 쓴 느낌이라 전에 보낸 건 응원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듯. 보낸 걸 확인이 안 돼서 제출이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또 서론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말에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중학생 때부터 만나서 거의 14년 정도 본 친구들인데 요즘엔 거의 1년에 5번도 만나기 힘들지만 항상 만나면 어제 봤던 것 같은 친구들이죠. 웃고 떠들다가 처음 만날 때 얘기가 나와서 우스갯소리로 그때 내 미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 이런 말을 했는데 문득 그때 내 꿈이 뭐였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딩 때 에디슨을 읽고 감명받아서 발명부에 들어갔다가 아이디어가 형편없어서 나온 기억도 나고 좀 더 자라서는 송원지의 로또 1등이니 연봉 1억이니 이런 거 적으면서 킥킥대던 기억도 나네요. 솔직히 딱히 꿈이란 걸 가지고 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이를 먹고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대학도 안 가려는 걸 담임 선생님이 말려서 여기라도 가라는 대로 가서 되는 대로 취업하고 그냥 살다가 보니까 지금이 되어 있네요. 지금도 회사, 집 하면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게 전부고요. 내가 원해서 살아온 삶이라지만 조금은 도전도 해볼 걸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뭔가 틀에 갇혀버려서 새로운 도전이 무서워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이 틀을 깰 수 있을까? 깬다고 해도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를 즐기자는 생각으로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진 느낌이에요. 제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니겠죠? 자꾸 생각나는 걸 쓰다 보니까 마무리가 힘드네요. 우리 모두 화이팅! 이라고 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금 마무리네요. 제가 처음 받은 사연을 읽었을 때에도 마음속에 짚이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소개를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물어볼까 했었는데 추신이 달려있어요. 읽어볼게요. 나 땡땡인데 이름 모를 청취자 느낌으로 보내려다가 알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서 보내다 보니까 너무 긴데 요약해야겠다. 사연 당첨되면 익명으로 소개 좀. 괜히 민망하네. 크크크.
본인이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제 예상에 적중을 했답니다. 무튼 보내주신 사연의 내용을 보면 가볍지만은 않은 내용이었어요. 지금 내 모습은 어릴 때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니었어. 캬악!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지도 몰랐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지만 제대로 못 해내고 있을 줄도 몰랐고 그래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하려 하고 있고요. 작성자님은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다고 하시지만 대학도 잘 마치고 취업도 해서 회사 생활도 유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내게 부족한 부분, 못 이룬 부분만 보기보다는 내가 성취해온 것들, 내가 거쳐온 것들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불안이란 건 평생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 나이가, 지금의 시기가 특히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뭐 하나 확실한 거 없는 시기. 제가 유희열의 라디오 천곡을 듣는데 비슷한 사연이 소개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DJ이신 유희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럴 때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삶의 방향이나 일 문제, 인간관계, 연애 등등 갖가지 문제로 지쳐가고 있는 제게도 도움이 되던 말이었어요. 아, 그냥 지금이 이럴 때구나.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도전해 보시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불안감에 뭔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시다면 작성자님의 인생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뭔가를 다 뒤집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같은 시기를 지나는 친구의 입장으로서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정대로 녹음을 마치고 편집을 해서 이 방송이 빨리 올라가야 할 텐데 말이죠. 밖에 공사 중이어서 창문을 다 닫고 문도 닫고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선풍기도 껐고요. 와우, 제대로 이열치열인 녹음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중복이라고 합니다. 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 하는 거 어떠세요? 꼭 삼계탕이 아니어도 좋은 사람과 맛있는 밥 한 끼 하면 그거야말로 몸보신 마음보신이겠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분들에게 중복을 계기로 안부 묻는 것도 좋을 테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삼계탕 한 그릇 하자 약속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만난 거 드시면서 쉬어가는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